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오늘은 이제 주택백화점 한국형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형이면 도대체 뭐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패시브 하우스 제가 라트비아도 가고 에스토니아도 가고 해서 여러 유럽형 패시브 하우스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사실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의 패시브 하우스들은 자국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하 40도, 50도씩 떨어지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단열 규정이 정말 엄청나게 까다롭고 패시브 하우스 요건을 충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를 350, 400씩 넣고, 그리고 또 요즘은 사실은 두께보다는 굉장히 단열 성능이 좋은 보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관리율을 이제 맞춰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만큼은 춥질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형이다. 두 번째는 비용 문제겠죠.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지 높은 단열에 좋은 패시브 하우스를 좀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한국형 패시브 하우스는 구조용 단열 패널, Structural Insulated Panel이라는 패널을 써서 목조 주택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구조용 단열 패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건축가분이 구조용 단열 패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던데, 북미나 유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패널입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많이 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 그런 근거 없는 비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패널의 두께는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259, 310. 그래서 중부 1지역은 가급적이면은 310으로, 그리고 중부 2, 남부, 제주도까지는 259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조용 단열 패널은 단열재가 비료업 단열재입니다. EPS. 근데 이제 일반 흰색 EPS가 아니라 독일 네오폴에서 나오는 그런 EPS, 기본적으로 흰색 EPS보다는 단열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죠. 창호는 저희들이 이제 독일 레아우의 3중 시스템 창호를 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공했던 대부분의 주택들에 독일 레아우 3중 시스템 창호가 시공이 됐고요. 외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 스펙이 징크, 스타코, 플렉스, 우드루바, 시멘트 사이딩이고, 추가 비용을 내시면은 타나목이나 세라믹 사이딩, 타백돌, 고백돌, 적벽돌까지 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은 기본 칠크 도배고, 추가 비용을 내실 경우에는 친환경 도장, 수성 도장, 우드루바, 자작 합판, 펜백 등을 시공을 해 드리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강마루, 강화마루고, 원목이라 포세린하고 데코 타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욕실, 화장실은 저희들이 기본 대림 제품을 쓰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건축 비용을 보시면은 252T 같은 경우에는 평당 690이 기본입니다. 열관리율 0.14 정도 되고요. 310 같은 경우에는 평당 740 정도고, 열관리율이 0.12입니다. 국내 패시브하우스 열관리율이 0.15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공사, 별도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공사, 콘크리트 매트 정화조, 상하수도 인입, 전기 인입, 오수공사, 우수공사 이런 것들이고요. 통신, 데크, 주차장, 태양광.
그리고 뭐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열회수 환기 장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열회수 환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30평 이상인 경우에는 덕트가 있는 기존의 열회수 환기 장치 2천만원 초반대죠. 그리고 소형 주택을 패시브하우스로 지으시는 경우에는 벽부형으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비용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고요. 뭐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것들 대부분 다 설치를 하시죠. 그래야지 이제 패시브하우스가 원래 기존 주택 대비해서 70에서 90% 정도 에너지 소비를 줄여준다. 그럼 그 나머지 에너지는 어떻게 보충을 할 건가? 그게 이제 지열하고 태양열 통해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저희 주택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고요. 네이버에서 그냥 주택백화점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뜹니다. 뜨니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한국형 패시브 하우스는 지금 현재 그 경량 목구조 목조주택으로 시공하는 그런 주택과 비용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비용 차이가 크게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스펙에다가 별도로 좀 그 외장이라든지 내장의 스펙들을 좀 더 올려 주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비용이 좀 추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국내 경량 목구조의 목조주택과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비용 들여서 주택을 시공하는데 단열 잘 되고 기밀성 좋고 좋은 창호 갖춘 주택을 시공할 건지, 아니면 2x6 구조 목 쓰는 일반 목조주택을 시공할 건지, 이거는 뭐 정답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큼 쉬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원래도 스틱 프레임 그 기존의 목조주택보다는 SIP가 40에서 60% 정도 더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고 나와 있고, 유럽의 많은 회사들도 사실은 그 SIP로 주택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선택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자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어제도 한 분이 상담을 오셔서 하반기에 시공을 하시려다가 이제 좀 당기신 분도 계신데, 주택은 사실 오늘 짓는 게 제일 쌉니다. 오늘 짓는 게 제일 싸고 건축 비용은 떨어지는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패시브하우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예산에 약간이라도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패시브하우스를 선택하시는 게 단열, 방음, 안전성, 내구성, 기밀성까지 전혀 문제없이 시공을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